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캐시, BSV,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하고 리플을 보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13,000달러에 위치를 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일단 11,700달러 돌파 이후에 지금 이제 12,800달러 지난번 이렇게 일봉에서 봤을 때 지지와 이제 저항 역할을 했던 이 12,800달러 12,800달러에서 한 차례 이제 쉬었습니다. 보시면 4시간봉에서 한 차례 이렇게 저항 맞고 눌러줬죠. 눌러준 이후에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아마 이제 이 15일 이평선 4시간 봉에서 이 15일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훼손하지 않으면서 올라가 갈 거다, 13,900달러까지는 상승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12,800달러 다시 돌파한 이후에, 지금 돌파해준 이후에 지금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그 이후에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이 자리를 채널을 하나 그렸습니다. 채널을 하나 그렸는데, 이 채널 보시면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탈이 돼 있어요. 이 채널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이렇게 제가 채널을 그렸는데, 여기서 이제 채널을 보시면 채널 상단부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이전에 고점,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채널 상단부를 맞으면서 어떤 그림을 보였는가 라고 이제 보시면, 직전 고점 돌파한 이후에요, 이렇게 채널 상단부에서요, 이렇게 한 차례 맞고 눌러주고, 다시 또 맞고 눌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돌아서서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도 그와 같은 그림을 그려줄 거다 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그렇다라고 하면 먼저 상승을 합니다. 이 15이평선 4시간 봉에서 이 15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서 13,900달러도 넘어가 줍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2017년도 12월 그 12일 이전에 그 패턴과 이제 비슷하게, 지난번에 텔레비토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이요. 그것과 비슷하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2월 12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5월달, 그 2017년도 5월 말 6월 초 모습으로 이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채널 상단 부분을 맞고 눌러주고, 맞고 눌러주고, 그 이후에 이제까지는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된 이후에 채널을 넘어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 이 자리에서도 넘어올 때도 똑같이 이렇게 두 번 맞고 돌파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와 같이 넘어가 줄 거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저는 비슷하긴, 이 자리까지 터치해 주는 건 똑같은데, 그 이후에 이 채널을 넘어가 줄 건가 넘어가 주지 않을 건가 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이제 확률적으로 넘어가 주지 않을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넘어간다라고 해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17,000달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지금 이 채널 상단부가 14,5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올라오면 13,900을 돌파하고 14,500달러까지 찍어줄 거라고 이제 보는데, 14,500달러 터치하고 한번 눌러주고요, 다시 14,500달러 터치하고 눌러주는데, 이때 이 14,500달러를 터치하러 가는 그 기간에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다 이제 깨졌거든요. 다 이제 지난 지지 라인들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알트코인들이 돌려 세워주는지,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눌러줄 때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나오는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진행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 채널을 이때처럼 또 돌파해서 넘어가서 17,000달러 목표치까지 이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될 확률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 가능성이 좀 전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이 여기서 그냥 저는 죽는다고 보지 않는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만 17,000불, 12,000불 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은 한 번도 상승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시장에서 꺾여서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도 순환매 상승이 그 이후에라도 한 번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냐면 도미넌스 차트나 알트 시총 바닥 차트가 아직도 이제 바닥에 있고, 보시면 이제 그 비트코인 차트가 만약에 17,000, 2만 불까지 올라오게 되면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비트코인 차트는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고, 시총 차트도 이제 비트코인 따라서 뭐 4분의 1 지점을 어느 정도 통과한 모습을 보일 텐데, 알트코인은 아직도 이제 여전히 바닥에 있다라고 하면 그 이제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이격을 좁히는, 그래서 고평가 영역에, 왜냐면 세력 입장에서도 고평가 영역에 있는 거를 좀 어느 정도 팔아서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저평가 영역에 있는 알트코인들로 한번 순환매를 이제 돌리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알트코인들이 매집된 흔적들이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와 같은 진행이 될 거다. 만약에 13,900 돌파 이후에 14,500 터치하고요.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알트코인들이 못 움직인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14,500을 넘어가서 다시 한번 상승해 주는지 이 부분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비트코인은 14,500달러 터치 이후에 눌러주고 다시 쌍봉 만들어주고, 여기서 단기 쌍봉을 만들어주고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지금 15이평선 올라오는 각도가 이때보다도 지금 각도가 이제 훨씬 가파르죠. 한번 이제 각도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이 각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각도로 올라오고 있어서, 잠깐만요. 이 각도로 이제 올라와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오늘 7월 10일이잖아요. 적어도 7월 13일 13일 전에 지금 13,900달러를 돌파해서 14,500달러, 뭐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오늘 새벽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3,900달러를 돌파해서 14,500달러까지 터치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SV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비트코인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일정 부분 좀 지켜주던 지지를 받던 라인들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다 깨고 내려왔어요. 보시면 이제 BSV도 일단 어제 이제 122평선, 이 검정색 121 이평선에서 이렇게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121 이평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기간을 따져 봤을 때, 아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제가 설명드린 거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 17,000달러까지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제 13,900달러, 넘어서 14,500달러 정도에서, 여기서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박스권으로요, 비트코인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기간 자체가 지금 여기서 알트코인들이 쭉 흘러내리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 BSV 같은 경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지난 저점을 이렇게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했는데 이탈을 오래는 안 했어요. 오래 안 하고 이틀 이탈했다가 양봉 한번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4거래 정도 이탈했다가 이렇게 다시 장대 양봉으로 올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비트코인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알트코인들이 여기서 만약에 17,000달러로 간다라고 하면 더 흘러내리겠죠. 더 흘러내릴 겁니다. 근데 제가 확률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는 13,900에서 14,500까지 비트코인 올라가지고 알트코인들이 그때부터 같이 본격적으로 따라 올라가주면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여기서 일단은 중요 지지 라인을 깬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완전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알트코인 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든 이후에 여기서 이제 돌려 세워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13,900에서 14,500 터치할 때 알트코인들이 같이 움직여주는지, 특히 이제 중요 이렇게 시가총액 높은 비트코인, BSV,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제가 오늘 최근에는 다른 알트코인들 설명 안 드리고 이렇게 시총 높은 대형 알트만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이 대형 알트들이 이제 움직여야지만이 본격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의 어떤 이제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 알트코인들 계속 차트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캐시도 어제 보시면 어제까지만 해도요. 이 0.034 라인을 이제 0.035 이 라인을 지켜줬는데 일단 이렇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도 지금 이렇게 깨고 내려온 모습이요. 이 모습을 보시면 작년 연말에 2017년도 이제 12월 8일에 이때도 이 0.028 라인을 이렇게 지지받는 것처럼 여기서 지지받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한 단계 한 번 더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흘러내렸다가 이렇게 돌려 세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0.028 라인을 깨고 돌려 세우는데 걸린 이 기간이 한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됩니다. 이때 보시면.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 하락을 한 차례 더 만들어서 개인들, 알트코인 들고 있는 개인들 물량을 한번 털어내고 그 다음에 돌려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간도 어느 정도 아까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간 이제 7월 13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추세대로 했을 때 그래서 그 정도 기간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중요 지지 라인을 깨고 나서 돌려 세우는 기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다음으로 이건 이제 와사비님이 올려주신 보조지표인데요. 뭐 이겁니다. 비트코인과 BSV가 작년 이제 11월 달에 하드포크가 된 이후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와 BSV가 별도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 BSV와 비트코인 캐시를 합해서 이 합한 게 지금 위에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에 연결되어 있는 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로 봤을 때 언제가 그러면 매도 시점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고요. 일단 보시면 지금은 이제 매도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여기 밴드 위에 상단 부분에 닿았을 때도 매도 신호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이때는 나왔었습니다. 4월 5일에는 4월 5일에 나왔고 4월 5일은 일단 어찌됐든 그 비트코인 캐시가 최근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목표치는 오지 않았지만 비트코인 캐시가 최근에는 가장 높은 자리였었다. 보시면 이 4월 5일 이때가요. 비트코인 캐시가 4월 5일이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0.065고요. 0.065였고 BSV가 4월 5일이 0.016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어찌됐든 이 비트코인 캐시와 BSV 합한 이 가격이 그래도 최근 그러니까 뭐 올해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가격대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이 지금 와사비님이 제공해주는 이 보조지표가 어느 정도 그래도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내가 그 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세운 기준점을 일단 기준으로 하시고 거기에 이 보조지표에서 나오는 매도와 매수 신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요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더리움은 좀 이제 할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일단 이더리움도 보시는 것처럼 0.025 라인 이 0.025가 제가 굉장히 어제도 이제 중요한 라인이다. 이게 이제 작년 거의 뭐 8, 9월부터 계속 박스 안에서 움직이던 이 지켜주던 라인입니다. 근데 이 0.025를 오늘 이제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아까 이제 비트코인 뭐 BSV나 비트코인 캐시처럼 일단 이 이탈한 부분을 짧게 마무리하고 돌려세워서 상승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거랑요. 제가 예전에 이더리움 설명드릴 때 언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이제 봤냐면 지금 이 모습을 이렇게 삼각수렴에서 이탈한 이후에 박스 움직임 보이고 흘러내려서 돌아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저는 이제 여기로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본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드리면요. 이게 지금 여기요. 여기 지금 이렇게 흘러내린 이 자리가 이 박스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주다가 이 박스를 깨고 내려갔던 자리가 2016년 11월 23일과 같은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이때랑은 완전 딱 맞물려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있어요. 뭐냐면 일단 도미넌스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도미넌스 차트도 그렇고 알트코인 시총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그런 것들까지 다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 자리가 딱 맞물리는 자리는 아니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해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더리움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BSV 뭐 비트코인 캐시처럼
만약에 13,900, 14,500달러를 터치해 준 이후에 만약에 거기서부터 이제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돌려세워서 올라가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하락 추세, 제가 이 빨간색으로 그린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해서 이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해주면서 상승 흐름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때 2016년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때 이 2016년도 이때로 이제 돌아가서 볼게요. 이때를 본다라고 하면요. 이때 이제 그 사토시 가격으로 0.013 BTC요. 0.013 BTC. 이 0.013 BTC를 깨고 내려온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11월 말부터 21일부터 다시 이 자리를 넘어가는 기간이 걸린 시간이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3달, 한 3달 열흘 정도, 한 3개월 좀 넘는 기간 동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바닥을 찍어준 이후에 그러면 거의 이제 여기서 반토막이 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0.013에서 깨고 내려와서 0.007까지 내려왔어요. 0.007까지 내려와서 그 이후에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돌려세워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뭐 3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리플이 지금 지난번에 고점과 고점을 잇는 라인을 만들어서 그 고점과 고점을 했을 때 저점이 3개월 정도 길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7월 알트장 상승이 7월이 아니라 알트장 상승을 10월로 이제 보시는 분들, 3개월 뒤인 10월로 보시는 분들 의견대로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만 혼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은 이와 같이 더 바닥에서 박박기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알트코인 매도해서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냐? 물론 이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만약에 알트코인이 여기서 빠지고 만약에 돌려 세운다라고 하면 바로 다시 알트코인들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갈아탄 다음에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낌새가 보이면 다시 알트코인으로 갈아타겠다. 그걸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비트코인 3,500달러인가요? 그때 매도해서 뭐 제가 2,000달러에서 받는 거 저는 그거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에서 싼 가격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면 그냥 매수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더리움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여기서 반토막 난다는데 왜 들고 있냐, 왜 미련하게 이렇게 들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깨고 내려와서 3개월을 더 밑에서 놀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상승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이렇게 긴 하락을 거쳤던 것만큼 더 큰 상승을 할 거다. 무슨 얘기냐, 이때 보시면요 이 0.013 지금 이 깨고 내려가는 그 자리가 0.013입니다. 이 0.013에서 0.007까지 내려온 이후에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0.007에서 0.1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바닥 대비해서는 20배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만약에 이거예요. 1비트코인을 여기서 내가 이더리움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20BTC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승장 꼭대기 왔을 때 20BTC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도 만약에 이 하락이 길어져서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내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도 비트코인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3배에서 5배를 목표로 알트코인들을 들고 있는데 비트코인 수량 늘리는 걸요. 근데 3배에서 5배가 아니라 10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더 올해 딜레이, 하락이 더 딜레이 됐던 것만큼 상승률이 더 커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3개월 정도 이더리움이 더 바닥에서 박박 기고 그 다음에 사토시 가격으로 반토막이 난 이후에 그때 상승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사토시 바닥 기준으로 20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도 10배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0.024. 이 0.024 자리가 만약 여기서 흘러내려서 된다라고 하면 이제 10배까지 볼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표치가 0.01이었잖아요. 죄송합니다. 0.1. 0.1입니다. 0.1만 해도 4배입니다. 4배. 근데 여기서 4배가 아니라 0.24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더리움을요. BTC에서. 그러면
그 정도로 많이 오랫동안 하락했던 것만큼 상승을 오래 한다, 크게 한다 라고 하면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받았을 때 그 조정은 그냥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조정받는 거를 내가 언제 올라갈지 그 타이밍을 저는 이제 맞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겠다. 여기서 기다려서 추가적으로 더 이더리움이 흘러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을 제가 진짜 원화를 채굴해서 더 사면 샀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매도를 해서 이더리움 밑에서 받을 생각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알트코인들 대부분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여기서 13,900, 14,500에서 박스권 움직임으로 갈 거냐, 아니면 17,000, 2만 달러까지 전고점까지 갈 거냐. 전고점까지 가게 되면 이더리움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흘러내려서 한 3개월 정도, 리플도 바닥에서 3개월 정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확률은 좀 낮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보는 확률 높게 보고 있는 진행은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한 2, 3일 뒤에 돌려 세워서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그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이제 이더리움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을 작년엔가 이더리움 설명드릴 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이와 같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그럼 이제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더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라인을 그래서 이렇게 하락쇄경 패턴을 이제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일단 그 패턴을 깼죠. 깨고 내려왔고, 보시면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2017년도 3월과 9월 12월 8일 이때 2017년도요. 이 저점을 잇는 라인은 아직은 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켜줄 것인지 이제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리플도 이렇게 하락쇄경 패턴에서 함정을 만들고 돌려세워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냥 이탈해 버릴 것인가. 그거는 이제 리플 또한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냐, 그 부분에 따라서 알트코인들 움직임도 이제 갈라질 거다 보고 있고요. 리플은 이제 리플 차트라든가 다른 이제 뭐 BSV 이런 차트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확률적으로는 여기서 리플도 지금 이 라인을 깨고 또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기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BSV 비트코인 캐시도 이제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는 더 빠졌다가 돌려세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루 이틀 더 이렇게 내려왔다가 돌려세워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알트코인들 좀 설명을 오늘 길게 했는데, 일단 두 가지로 한번 아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요, 뭐 오늘 이 설명을 지금 계속 해서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14,500까지 올라갈 겁니다. 14,500달러까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아졌고 14,500달러까지 앞으로 지금 이제 7월 10일이니까 앞으로 한 뭐 7월 12일에서 13일 이 사이에, 지금 기간이 이제 7월 13일이잖아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정도 라인까지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박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이 라인을 이때처럼 다시 넘어가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달려있다. 여기에 달려있고, 이런 모습에서 알트코인들의 모습도 다 결정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때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이 같이 움직여주는지, 같이 상승을 해주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률은 제가 보는 확률 높은 부분은 14,500에서 박스 구간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저는 이제 높은 확률을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제가 이제 준비는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한 5분 정도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도까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잠을 잘 잘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불안에 떨면서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자고 숙면에 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뭔가 저는 잘못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면 투자 방법이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이 참 공감이 됩니다. 저는 2017년 최고점에 소액으로 시작해서 리플 3,000원 정도에 물린 후에 2018년 하락장 내내 물을 타서 현재 투자 금액은 처음 투자 금액의 한 40배 정도, 엄청 투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시더라도 거기에 또 40배를 늦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40배 정도 물타기를 해서 최저점에 내려오기 전에 물을 많이 타서 크게 낮추진 못했지만 평단은 꽤 낮아졌고 현재 10%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비트가 최저점이 왔을 때는 본전 대비 50% 이상 손해가 났었는데 얼마 전에 이 비트가 최고로 올라왔을 때 오히려 4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더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액만 익절해서 용돈으로 쓰고 남겨놨는데 바로 다음에 하락으로 이어졌고 본전 구간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마이너스거나 수익 구간일 때는 잘 버텨지던데 본전까지 떨어지니 오히려 이제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전 심리가 중요한 거고,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 그 이동평균선에 사람들의 본전 심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동평균선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20주평, 50주평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1비트만 남겨두고 전부 빼고 관망을 하고 있는데 다시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마이너스 50% 구간일 때도 걱정은 되었지만 잠은 잘 잤습니다. 다시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였죠. 하지만 관망 중에는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비트가 저를 두고 가버릴까봐. 아침에 확인하니 제가 팔았던 구간은 최저점이었고 지금까지도 전저점 5% 정도 올랐더라고요. 잠은 잘 자야 한다는 H채널님 말이 생각나서 일도 고민 안하고 전액 다시 샀습니다. 저는 존버는 해도 관망은 못하겠더라고요. 반토막에 나도 버텨지는데 관망하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걸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서 다시 사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경험으로 본전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손절은 안 할 생각입니다. 5% 정도 손해를 봤지만 제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사용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아깝지는 않습니다. 손해는 감수할 수 있지만 기회를 놓치기는 정말 싫어하는 부류인 듯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반대로 떨어질까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기회는 놓칠 수 있어도 손해는 감수하기 어려운 분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도카님이 두 가지 스타일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어디에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아도카님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암호화폐를 들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현금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일정 부분 항상 현금을 이제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투자 스타일인가, 내가 그리고 어디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뭐 직접 경험을 해서 이제 느끼셨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아도카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냐면 지금은 비트코인이 채널 중반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하나도 안 들고 있어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암호화폐가 올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지금 다시 쫓아가서 사셨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런 마음이 계속 유지가 돼서 나중에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 와서 뭐 채널 4분의 3에서 4분의 4 막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야 이제는 고점이라고 해서 팔았는데 또 막 거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죠. 왜냐면 채널 4분의 3에서 그 4분의 4 마지막 만약에 피크를 찍는다라고 하면 그 피크가 이제 굉장히 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6만 달러 터치했다가 만약에 채널 4분의 4 지점까지 간다라고 하면 10만 달러까지 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으로요 4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여기서 견디지 못해서 그 금액을 정리했던 금액을 다시 6만 달러에서 정리했던 금액을 7만 달러, 8만 달러에 쫓아가서 매수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안 되는 거다. 지금은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때 올라갈 때 채널 상단부에서는 그때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든 다른 알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봐도 그때는 쫓아가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만약에 채널 상단 부분까지 왔을 때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까치밥, 우리가 이제 전체 물량, 암호화폐 물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뭐 채널 4분의 3 지점부터 분할로 매도를 해서 80% 정도를 매도하더라도 까치밥으로는 20% 정도 남겨두자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80% 다 매도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진짜 비트코인이 4천만 원 더 간다고 하더라도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어찌됐든 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소외감은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도 적진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시작했던 금액은 얼마가 안 되지만 여기서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 올라와서 여러분들 자산이 한 10배 정도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20%는 지금 여러분들 평가액보다 평가액이 한 2배 정도 되는 금액일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읽어봤어요. 예, 이렇게 읽어보고, 예, 나머지는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들어갈게요. 다음으로 아로야미님이 이제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글들 많은데 제가 이제 보면 이제 JK 루이스님도 굉장히 이제 재미난 얘기를 써주셨어요. 잠깐만 읽어볼게요. 일단 H 채널에서 세계 큰 흐름, 직장 내 갑질, 지난번에 요미요미님이 써주셨던 거, 또 조선 후기 문학, 해학적 풍자시, 실패 경험담, 흥겨운 주방장 노래 실력까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또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래서 재미난 이제 글들을 많이 써주셨는데 루루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이제 읽어드리지 못한다는 점, 갓돌기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셨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브라운님도 좋은 내용 써주셨고요. 예, 갓돌기님도 이렇게 인간지표 경험담 써주셨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 그냥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내용이 많음에도 이제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아로야미님이 업비트 비트코인 주봉 차트 2017년도 12월 차트와 싱크로율이 95%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와 이제 그 12월 12일 지난번에 텔레비토님이 이제 써주셨던 그 모습과 이제 거의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써주셨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리플 디데이가 다음 주쯤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홍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비스무리하다. 그런데 그때 도미넌스가 중하단 정도에 있었습니다. 한탁 신나게 해먹고 도미넌스 하단에 몰리면서 개죽음. 지금 도미넌스 상단이잖아요. 그러면 2단 상승, 3단 상승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25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만 사토시 주고 급락 조정. 제길 또 상승이네. 헐 허무하고만. 일이 될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4,000원에 털리고 6,000원에 살 수는 없고 미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오늘 아침에 도미넌스 차트 설명드린다고 했다가 이제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송기붕님이 이제 써주셔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 도미넌스 차트의 상단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요. 2017년도 12월은 여기입니다. 12월 8일. 8일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했던 그 시점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채널 중심에서 채널 바닥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송기봉님 의견이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 뭐냐면 여기서 이제 채널 중반까지는 당연히 내려오겠죠. 알트코인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요. 중반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중반까지 내려오는데 그 중반까지 내려온 이후에 여기서 만약에 한 달 정도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도미넌스가 또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코인들 진짜 이제 슈팅이 나올 텐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털릴 수 있다는 거죠. 알트코인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리플을 4,000원에 팔았다가 다시 6,000원에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리플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렇게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몇몇 알트코인들은 최소 홀딩 물량은 좀 지켜주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흐름 부분보다 알트코인들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알트코인들도 홀딩 물량은 두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봐요.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대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독대님이 이제 글을 좀 길게 써주셨는데 일단 차트를 두 개를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의견하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BTC 마켓에서 알트의 저점 구간이라 매수 구간이지만 현재 리플 이외의 알트는 상승 소재가 없고 개미 시체가 많은 알트 시장에서 세력들이 쉽사리 올려줄 리 만무하다 봅니다. H채널 여기 댓글에도 곡소리 나올 정도로 개미들이 아우성이 들리고 손절을 나가야 세력들이 이제 올려볼까나 하고 시작할 듯 합니다. 요즘 알트는 언제 오르는지 쳐다보는 코리니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비트 도미넌스 관련하여 분석한 내용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이 차트를 보니까 어제 이제 비슷하게 이제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미넌스 차트로 이제 어제 이제 비슷한 의견 주셨던 부분이고,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이 채널 제가 이제 4등분을 했잖아요. 4분의 3 지점까지 올라오고 맞고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채널 상단까지, 이 3파의 상단인 상단까지 올라갈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판단 근거는 도미넌스 차트상 엘리엇 5파 상승 중으로 보인다. 1파 대비 2.618 배까지 간다면 약 75%까지 상승 가능하나, 5파는 단절 또는 추가 쐐기형 상수의 변수가 있으므로 70% 수준에서 멈추거나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채널 4분의 3 지점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그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어디에서 도미넌스가 빠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어느 타이밍에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알트코인 들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나는 비트코인들 끝까지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상승 채널 구간. 도미넌스 차트상 전체 구간에서는 하락 채널 안에 있으나 18년 초 저점을 찍고 현재까지는 상승 채널 안에 있으며 최근 하락 채널을 지지하고 다시 상승 전고점 돌파하여 알트 시장을 옥죄어보고 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제 현재 비트 외에 큰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줄 호재가 없는데, 리플 제외 나머지 주요 알트들도 비트에 따라 움직일 뿐 사토시 가격으로 큰 상승을 위한 호재는 없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고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기보다는 작년 연말에도 호재는 엄청 많았습니다. 진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도 그냥 뺐어요. 그냥 뺐고 결국에 그냥 타이밍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저는 가고 있는 거다 라고 보고 있어요. 리플 제외 나머지 주요 알트들도 비트에 따라 움직일 뿐 사토시 가격으로 큰 상승을 위한 호재가 없다. 2017년에 매일같이 주요 알트들 호재 기사 뿌려댔던 광기의 랠리를 시작하려면 적어도 라이트코인 반감기 이슈나 링클 정도의 소재가 있어야 큰 상승 파동을 그릴 것으로 예측한다. 그런 의미에서 리플 현재 최저점으로 연결한 추세선 구간에 와 있는 상태이고, 3000 사토시를 깬다면 현재 비트 움직임으로 봐서는 2500, 2700 사토시 수준까지는 더 뺀 후에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리플 차트 올려주신 거 보면요, 지금 이와 같이 한 차례 더 내려와서 이 주봉상, 주봉으로 봐도 일봉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라인까지 한번 터치를 해주고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공간 자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내가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받겠다, 이거는 저는 이제 좀 쉽지 않다라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개미 털기 네 번째. 지난번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비트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 거의 10%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해밀 여러분들 조사를 했을 때 비트코인 갖고 있는 비율이 한 10%, 물론 이제 그 중간값으로 계산했을 때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일단은 10%로 이제 평균값은 나왔어요. 알트만 가지고 있는 개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아서는 아직 더 털어야 할 것으로 세력들도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해밀리 분들이라 비트 들고 있는 분들 있지, 제 주위 존버 중인 대부분의 코리인들은 알트들밖에 없어요. 비트 3000대 와서 과감하게 투자한 사람 많지 않듯이 알트는 수익률이 더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크고 그만큼 더더욱 쥐어짜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쥐어짜기를 한 것만큼 올라갈 때는 또 이제 그만큼 저도 이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력들 마음은 같이 안 갈 거니까 다 내리면 출발할게, 미안,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 세력들도 계속 딜레이 시킬 수 없다. 때가 되면 세력들도 마지막 진짜 끝까지 버틴 그 개미들은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니들은 이제까지 버텼으면 니들은 고생했으니까 니들은 내가 챙겨줄게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진짜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독대님이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버드 화이트님 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직장 다니며 재투자를 위해 자본시장을 기웃거린 지가 근 20년 이상인 것 같습니다. 지난 불장 때 이 시장을 접하고 2000년 IT 버블 때를 되새기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안 해야지 다짐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중 우연히 H채널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지금 버드 화이트님이 보니까 닷컴 버블 때 그때 투자를 직접 하셨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실수를 한 거 네 가지를 적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경험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이제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닷컴버블 실수가 무분별한 엔젤 투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예전에는 뭐 ICO 이런 개념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엔젤 투자라는 개념으로 막 벤처 회사에 투자를 했겠죠. 닷컴버블 때 아마 닷컴이라는 이름만 들어가 있으면 막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ICO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ICO만 쫓아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버드화이트님이 봤을 땐 내가 지난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실수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가 굳이 ICO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물론 ICO에서 대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대박이 나올 수 있지만 대박이 나와서 내가 실제로 그 고점에서 팔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이제 쉽지 않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이제 그 코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ICO로 재미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ICO만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시총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채우고, 만약에 진짜 난 ICO 진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비중에서 제가 이제 20-30%는 여러분들 이제 하고 싶은 거 이제 하시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시총 3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로 하시라고 하는데, 한 1-2% 정도, 여러분들이 100이라고 하면 암호화폐 투자하는 비중이 100이라고 했을 때 한 1-2% 정도를 가지고 ICO라든가 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고 나머지는 기존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2번, 3번, 4번이 이제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2번이 뭐냐면 고점 분석을 실패했다. 3번이 매도 타이밍이 실패. 그리고 4번째 이익 실현 실패해서 이 부분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욕심을 좀 줄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번에 만약에 채널 중반이 오고 알트코인들이 순환매가 돌면 분명히 제가 비트코인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현금화를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현금화를 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 투자했던 원금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100이 이제 늘어났겠죠. 뭐 500이든 뭐 1000이든 아니면 뭐 고점에 이제 물리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여기서 몇 배 아직 수익이 안 난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욕심을 좀 줄여서 일단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뭐 5배 이상, 내 원금 투자 금액의 5배 이상 난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원금 플러스 알파 정도는 나오시는 게 좋다. 특히 만약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다, 2만 달러를 찍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저는 이제 투자 금액의 한 2배 정도, 적어도 2배 정도는 아예 인출을 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완전히 빼내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익 실현 실패도 할 일이 없겠죠. 왜냐면 이미 이제 이익이 실현된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제가 이익 실현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고점 분석 실패는 이제 차트를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매도 타이밍 실패도 이 매도 타이밍을 그냥 분할 매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한테 목표가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목표가를 기준으로 딱 목표가에서 전량 매도 딱 이게 아니라 분할 매도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 그래서 분할 매도를 뭐 3차례든 5차례든 걸쳐서 매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작은 기다리님이 테더가 또 발행됐다는 소식이네요. 그래서 테더가 이제 추가적으로 발행됐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 이제 공유해 주셔서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행 그룹하더님이 최근에 이렇게 음악을 계속해서 이제 보내주고 계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자목잡님이 지금 노래 가사를 이제 개사를 해주셨습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인데, 제가 노래를 당분간 이제 여러분한테 끊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이제 랩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또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노래를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 랩이니까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주무시기 직전에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짧게 이제 마무리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난 나만을 믿었던 만큼 내 투자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생각 없이 알텍의 몰빵 매수 진행해버렸고, 그런 매집이 있은 후부터 비트와 함께 간을 보며 쪼리는 시간을 보내며 함께 기다렸던 것뿐인데 그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부끄럽네요. 일단 제가 원래 랩을 할 때는 이 카메라를 집어삼킬 듯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부끄러워서 카메라를 눈도 못 마주치고 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좀
듣기 거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랩도 당분간 끊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너무 이제 여러분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랩도 이제 올려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